소설임 작가의 장편소설 환상서점. 잠 못 이루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서장. 먼 옛날 산과 강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양반가에서 태어난 귀한 신분이었지만 예절 교육을 받기보다 들판을 뛰어다니길 좋아하는 천방지축이었죠. 하루는 소녀가 저작거리를 뛰어다니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잃은 책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신선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한 사내가 보이지 않겠어요? 소녀는 이 책이 저 사내의 물건이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소녀는 막 시야에서 벗어난 사내를 쫓아갔어요. 항아리가 내리막을 구르듯 달렸답니다. 나비처럼 나풀대는 옥비토포를 열심히 쫓았지만 끝내 그 사내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어린 소녀의 다리가 그 사내와 비견했을 때 반토막 정도로 짧았던 탓이겠죠. 그러다 보니 귀신이 나온다는 숲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이런 무시무시한 숲에서 사라졌을까요? 해가 떨어지고 소녀는 스산한 새 울음소리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휘휘 하고 우는 게 귀신이 따로 없지 뭔가요? 바로 그때 꺼이꺼이 울던 소녀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신성 같은 사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허여멀겋고 키가 커서 신성보단 유령 같았지만요. 그가 소녀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겨우 어른을 만난 소녀는 안도감에 더 크게 울었고 사내는 그런 소녀를 가만히 보았어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답니다.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소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내는 조금 망설이다 소녀의 등을 토닥였죠. 그때 소녀의 작은 머리통 속에서 전기가 튀듯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 하얀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것 같아. 내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 더 오래. 쌀 한 가마니에서 쏟아지는 곡식의 나달보다도 더 오래. 한참을 지나 깨달은 것이지만 소녀는 사내를 본 첫눈에 사랑을 느끼고 말았던 거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말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겠지요. 포기할까 하다가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한 번쯤 세상 일이란 게 참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뢰 그러하듯이요. 얼핏 알려진 바로는 소녀의 사랑은 결국 비극이었대요. 숙녀가 된 이후 자기를 속박하던 것들을 버리고 사내와 도망쳤다고 해요. 손을 잡고 놓질 않더라고요. 둘이 결국 벼랑에서 꼭 껴안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둘 다 참 바보 같기는. 헌데 이상한 건 분명 죽었어야 할 사내가 그 이후로도 자꾸 모습을 보이더란 겁니다. 둘이 뛰어내린 절벽 근처에서 사람이 많은 시가지에서 속세와 떨어진 어느 한적한 사찰에서 그를 보았다는 장소도 참 다양했어요. 진짜 해괴한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에 관한 목격담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괴나 귀신일 거라고 떠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700년을 살진 않으니까요. 그 도깨비 같은 놈이 절벽 근처에 곳간을 지었는지 책방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기구한 제 운명을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뭐 거짓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요. 원래 이야기라는 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기도 하고 들려주는 사람이 새로 쓰기도 하는 거죠. 결말만 쏙 바꾸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마음에만 차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니까 말이에요. 1장.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사랑과 증오처럼 낭만적인 감정, 혹은 광활한 우주같이 인간과는 다른 궤적을 걷는 존재,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강암 절벽 같은 것이다. 연서는 어두운 산 속에 혼자 남아있었다. 길을 헤맨 끝에 나온 건 이 절벽이었다. 허탈하게 싸늘한 화강암 위에 주저앉은 지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는 중이다. 그녀는 문득 투성이가 된 자신의 흰 캔버스화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신발로 산행을 나왔으니 길을 잃고 전환되는 것은 당연했다. 가깝다 못해 집 뒤에 있긴 해도 주말마다 등산객이 몰리는 명소인 만큼 규모도 크고 봉우리도 높은 산이었다. 사실 그녀가 초보자용 코스를 얌전히 따라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산에 정갈하게 깔려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던 중에 연서는 문득 화가 났다. 산행을 결심하게 만든 그 메일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신의 글은 상업성이 없어요. 그럼 이만. 그녀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화작가가 되겠다고 나선 후로 2년, 오늘까지 총 7번. 연서는 얼굴도 보지 못한 출판 편집자들에게 매번 정중한 거절의 메일을 받았다. 정중한 정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와 동일했다. 화는 좀 났지만 다른 출판사를 찾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시대에 널리고 깔린 게 책이고 출판사다. 그녀의 글에 푹 빠져줄 짝이 어딘가 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오늘 받은 거절의 메일은 이전 것들보다 더 그녀를 자극했다. 아쉬운 부분을 짚었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공손한 표현이 층층이 덧대어져 있긴 했다. 그러나 때마침 지쳐있던 연서의 눈엔 이렇게 읽혔다. 추신, 해피엔딩으로 수정해보면 어떠실지. 해피엔딩. 그녀는 동화의 그런 결말을 썩 선호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그런데 왜 동화하면 해피엔딩인가? 게다가 서사는 다양해도 해피엔딩이란 되게 끝이 비슷하다. 연인들은 사랑을 이루고 지구인은 살아남는다. 독자들은 한순간의 유의를 만끽하고 따끈해진 가슴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결말도 있잖아. 연서가 좋아하는 건 그런 이야기였다. 또 파치가 젓갈이 되어 돌아오는 결말을 좋아했다. 약간은 잔혹할지라도 아름다운 찰나가 거기 있었다. 스스로도 조금 유별나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런 강렬한 이야기들이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를 담기에도 좋다. 글쓴이가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거?
그러니 산에 깔린 정연한 계단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건 나름대로 논리적인 흐름이었다. 이 자연 속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둔 계단이 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 올라가면 이름 모를 사람이 설정해둔 목적지에서 멈추겠지? 그럼 머리를 비운 채 좋은 경치를 즐기고 상쾌한 기분을 충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따끈해진 가슴을 안고. 그녀는 그런 계단이 갑자기 지긋지긋했다. 옆길로 빠져나와서 냅다 출입금지 표지판 안쪽으로 들어갔다. 산행은 나름대로 자신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북한산의 원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날쌔고 재빠르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기억력이 좋은 연서는 이런 사소한 과거를 떠올리며 씩씩하게 산을 올랐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모양이 된 사연이다. 애석하게도 연서는 커다란 바위를 딱 2번 지나치고 길을 잃었다. 그 후 오후 8시가 되도록 산에 머무르는 중이다. 주변이 한참 어두워진 바람에 그냥 내려갈 수도 없었다. 외딴 절벽을 마주한 순간 연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휴대폰은 그저 들고만 있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지친 나머지 구조 요청을 할 힘도 나지 않았다. 그녀가 앉은 절벽은 2사람이 겨우 설 정도로 좁았다. 높이가 어중간해서 경치가 훌륭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절벽 등반가들이 사용하는 갈고리 따위도 보이지 않았다. 지구상에 버려진 땅 한 조각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연서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꽤 높은 절벽이었다. 가운데 선이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 들었다. 사방이 어둡고 밤바람이 쳤다. 멀리 별처럼 반짝이는 시가지의 불빛이 보였다. 까마득했다. 이 절벽에 서 있자니 세상을 가위질해서 그녀를 가장 작은 조각에 남겨놓은 것 같았다. 연서는 더욱 마음이 불편해졌다. 짜증나. 그녀가 기어코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였다. 무엇이 말이죠? 뒤쪽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연서는 황급히 몸을 돌려 확인했다. 지금 여긴 누가 올 만한 시간도 장소도 아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자리 잡고 있던 나무 한 그루인 양 마치 오래전부터 누굴 기다린 것처럼 서 있었다. 연서는 그의 차림새에 낙심했다. 핏 좋은 정장에 고급 가죽 구두, 그리고 겉에 걸친 물빛 도포. 잠깐 구조대가 아닐까 기대했으나 구조는커녕 이건 등산에도 맞지 않은 복장이었다. 수상한 남자가 절벽 방향으로 걸음을 떼었다. 그걸 본 연서는 일어서서 주춤댔다. 그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런 고로 이미 그를 살인마 혹은 도깨비 정도로 상정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잡히는 것은 곤란하다. 그녀의 겁먹은 얼굴을 본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연서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좀 전부터 소나기가 축축했다. 극도로 긴장하면 손에 식은땀이 난다는 게 사실이었다.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척이나 상냥했다. 아시겠지만 뒤쪽은 절벽입니다. 아차 싶었다. 돌아보니까 연서의 뒤로 서너 걸음이면 허공이었다. 절벽을 기어오른 바람이 훅 불어왔다. 밤이라 그런지 풍속이 상당했다. 그녀의 몸이 휘청이는 동시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저 남자도 무섭고 이 절벽도 무서웠다. 그녀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고 물었다. 저기, 혹시 말인데요. 구조대세요? 구조대요?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픽 웃었다.